6.17 대책 나오고요. 대출 꽤 많이 줄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도 줄었어요. 근데 시장이 2달 지났잖아요. 전세는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역전세 난다는 분도 있어요. 안 난다니까. 전세를 안정시키기는 좀 힘들고요. 시장이 한 달 꺾이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승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와 댓글을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돼서 이걸 좀 금지시켜야 된다. DSR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는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대책이 또 나온다 하거든요.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서울경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전세 대출 DSR에 적용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뭐 개소해서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이제 꺾이지 않고 상승한다면은 뭐 다시 후반부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년이나.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은 축소시키거나, 지금도 축소하고 있죠.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효과로 다시 시장이 안정이 될 건가? 어떤 분 뭐 역전세 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전세하고 매매하고 조금 다른데요. 매매는 매매에서 매매로 넘어간 수요. 그리고 무주택에서 매수 통해서 유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율을 보게 되면은 매매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간다든가 아니면 평수를 넓혀 간다거나 아니면 신축을 가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매매 시장은 지금처럼 수요에 관련된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잘 먹혀요. 거래가 지금 급감했잖아요. 근데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도 사실 그 효과는 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 수요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 있는 분들, 이 움직이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 수요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줄었지만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큼 우리가 전세 수요가 위축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게 어쩌면 좀 더 영향이 있지. 대출 자체를 줄여서 수요를 없애서 매매를 안정시키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매매 수요를 보게 되면요. 1주택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죠. 외부의 상황을 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지금 안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거래가 중지된 것은 팔고 이동해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래 급감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 수요는 수요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 정책이 잘 먹혀요. 그리고 이 매매 수요는 거래량의 어떤 변화도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2023년도에는 서울 같은 거 1년 내내도 거래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래가 엄청 많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수보다는 거래의 수, 우리 수요가 움직이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매물이 늘었다 줄었다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매물의 어떤 수보다는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물량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전세 수급이 있고 매매 수급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매매 수급은 초점이 수요에 있고요. 전세 수급은 매물에 있습니다. 물건에 있습니다. 물건이 적냐 마냐예요. 어떤 단지에 가면은 1000세대가 있는데 뭐 전세 매물 한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의 어떤 거래의 폭은요, 상대적으로 매물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일정하게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패턴으로 매년 그 수요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세는 2년마다 많이 계속 돌아가죠. 4년마다 돌아가죠. 거기에 새롭게 입주한 물량 속에서 나온 매물, 이게 다예요. 지금처럼 투자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에는 매물의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전망이나 전세 전망도
매물의 수로 하고요. 그리고 전세 수급도 전세의 있던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인위적이지 않고요. 자연스럽다 해야 되냐? 굉장히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정치의 영향에서 덜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크게 영향받은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차 2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우리의 전세의 어떤 매물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만하거나 추세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전세를 예측해야 된다. DSR을 통해서 수요를 줄인다 하더라도요. 전세 매물의 어떤 변화가 더 크게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요에 주는 것보다는 지금 더 빨리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왜? 투자자가 더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요. 투자자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보다 더 큰 시기예요. 그래서 원래 전세의 어떤 수요의 변화도 작지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환경을 보게 되면은 전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역전세가 나거나 우리가 전세가 나빠져서 다시 매매가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임대에 관련돼서는 월세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우리가 선 지표가 좀 다르겠어요. 우리는 매매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매매 전망도 있고 매수 이주수도 있고 매매 수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매물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매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수요에 관련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달라요. 먼스 오브 스프라이라는 개념으로 월간 거래량, 이게 수요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수, 몇 개월치가 남아있냐를 가지고 매수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에는. 매물 자체가 공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 공실이 잘 없거든요. 전세 끼어 있는 물건이거나 내가 살고 있는 물건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하나의 공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누군가 거주하기 때문에 그걸 팔고 나면 뭐합니까? 나도 또 한 개 사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다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측은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매물량이 있으면은 이게 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개월 이하 물건 작죠. 매도자가 우위 시장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매물이 많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면 시장 약세라고 할 수 있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시장 강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다가 외국에는 신규 공급을 같이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물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전세를 보냐면요. 매매 물건은 방향을 통계로 만들어 보게 되면요. 안 맞아요. 매물을 가지고 매매 전망도 넣어보고 매수위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만든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전세는 매물 가지고 전세 수급 데이터를 넣어보게 되면 일관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관성이 모든 도시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공급도 똑같습니다. 제가 3년 누적 공급량이라는 것들 만들어서 써보니까 많은 도시들이 이게 잘 맞았거든요. 70%, 80% 맞는 통계였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에 관련된 통계는 매물에 관련된 통계 넣어서 하면 안 맞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심리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먼스 오브 스프라이 같은 개념인데 매물은 안 맞다 했잖아요. 강남같이 좋은 곳이 매물이 많다고요. 작은 도시나 오히려 매물이 없다 했잖아요. 좋은 곳들을 누군가 사서 다시 매물 내놓고 거래가 활성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방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매물이 작다 해서 이게 두 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매물이 어떤 수치가 좋은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 지역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강남에 매물이 1년치가 매물이 있는 거하고요. 지방에 가게 되면 2달치하고 3달치밖에 없는 데가 있어. 근데 매물량을 보게 되면 지방이 더 좋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건 강남에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수치가요. 그래서 통계 만들어 보면요. 강남, 서울이 제일 많고요. 지방에 있는 전남이나 경북 이런 도시, 인구 소멸 도시 있죠. 그런 도시들이 훨씬 더 매물이 작아요. 그러니까 건물 살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매도 물량은 그렇지만 전세는 거의 일괄적입니다. 이제 울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전세 수급이고요. 이 실선되어 있는 그래프가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몇 개월치가 있는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은 0.77개월, 한 달치 물량도 안 되는 전세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매물 통계가 나왔을 때부터 쭉 이제 월별로 해보니까 3달치 사이는 괜찮고요. 2달치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이 전세 수급이 가파르게 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2.73이잖아요. 3-4시 좀 안 되죠. 여기 이제 152에 왔잖아요. 여기 이제 1점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170가 올라가요. 지금 0.77이니까 180, 190가 와 있거든요.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이 과거에 이제 몇 년 전까지 공급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공급 쭉 줄었어요. 작년부터. 원래 공급 줄은 2년 차예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쌓여있던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점대 있을 때는 120밖에 안 됐어요. 3.7, 3.5. 그러다가 최근에 2점대 밑으로 쭉 떨어지고 지금 2.15까지 떨어졌거든요. 2.15까지 떨어지지 154까지 왔습니다. 1점까지 떨어지면 이게 지금 160, 170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150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부산도 상승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인천 한번 볼게요. 인천이 1점도 떨어졌잖아요. 1.76입니다. 150가 올랐네요.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막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인천 한 개만 보기 힘들지만은 얘도 굉장히 지금 수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느끼잖아요. 지금 대책이 나와가지고 전세 수급이 오르면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서울은 2.24, 152입니다. 서울도. 경기도 146이에요.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곧 9월 되면 150 넘을 것 같아요. 2.11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의 어떤 저가 시장이 많이 있는 인천부터 지금 전세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수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경기도, 서울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DSR을 통해서 전세를 수요를 줄인다 하더라도 시장의 공급이 더 빠르게 줄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전세의 어떤 영향은 덜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 617 대출 나오고요. 대출 꽤 많이 줄었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도 줄었어요. 근데 시장이 2달 지났잖아요. 6월, 7, 8 전세는 더 올라갔습니다. 전세 자금 줄였는데. 근데 지금 역전세 난다는 분도 있어요. 안 난다니까. 나기 힘들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통보가 어제인가 나왔어요. 주택가격 전망 CSI.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8월 달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반등했어요. 많은 지역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불합리한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한 달 꺾이고 지금 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승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안 꺾이고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전세 수급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지금 147 이렇게 돼 있거든, 평균이에요. 이 150 되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매매로. 그 수요들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시장 안 꺾인다. 근데 이 거래량 자체를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게 되면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지금 회복이 더 빨라요. 지방 시장이 거래량은 서울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그 도시 평균 비교해서는요. 물론 평균 자체는 낮죠. 낮은 데에서 서울과 수도권 비교해보면은 지방이 조금 더 낮다. 근데 지방이 전반적으로 전세 수급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세에 관련된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세를 안정시키기는 좀 힘들고요.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 대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공급은 일단은 효과가 없고요. 27년, 28년까지. 그리고 그 외에 수요 억제 대책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고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시장이 반등했다. 작은 폭이지만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대신에 거래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오늘은 전세 자금 DSR 포함 여부 아니면 전세 자금 축소 통해서 우리가 전세가 나빠질 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볼 때는 나빠지지 않는다. 2달 지켜봤지만은 전혀 나빠지지 않고 더 전세 수급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